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NCS랩의 셔클 RES를 개발하고 있는 김영도 책임 연구원입니다. 이게 앞 세션이랑 다르게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면 여러분도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잘 들어보시고 문제가 3개 정도 나갈 거예요. 3개 나가시면 제가 사비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홀에서 KWC 발표를 하게 돼서 좀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되게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주기위원분께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현대차 그리고 셔클이라는 내용인데요. 셔클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모르시니까 좀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현대차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이 아반떼, 펠리세이드, 에네시스, 그렇죠?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출신이니까 또 저도 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현대자동차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아이오닉 5 집을 팔고, 제가 지금 저희 사고 싶은 지우평 컨셉이 있는데 저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도 만들고 있고, 또 되게 수소차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또 현대차 하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노조. 그렇죠. 현대차는 노조가 원래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데 현대차 하면, 그러니까 현대차 하면 생각나는 거. 공장, 자율주행, 다른 거. 롤링맨?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약간 앞에서 제가 오늘 채용부에서 열심히 말을 했는데 거기 책자에도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그렇죠. 모빌리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셔클 아니죠? 셔클 아니죠.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차 어떤 게 아주 중의적인 의미죠. 미래, 그죠? 비슷해요. 좀 더 가보면 그 비슷한데? 수소차? 이거 좀 아쉬운데요.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약간 그쵸? 비슷해요. SUV 도시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대차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포테인먼트 책자 SDV가 써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인포테인먼트라고 불리는 왼쪽 위에 있는 그 사진 보시면 내비게이션이나 영상이나 음악, 아니면 심지어 공조 기능까지도 저기서 조절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선택이 많이 갈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제 자동차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액추에이터, 인시 센서, HI 시스템, 제어 시스템, 카메라 이런 등등의 것들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지금 되게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지금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를 정의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프로그래밍 앤 소프트웨어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컨퍼런스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끝나보세요. 또 이제 현대차가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의 비전에 보면 휴머니티에 대한 진보, 우리는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환경 문제를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다른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재를 친환경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를 많이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이런 환경 문제뿐만 아니죠.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면 국내 교통취약지역, 교통약자들 특수 목적 수단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번 기획해보았습니다.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지방의 소도시들은 대중교통의 실효성 모델을 가지고 있고, 대중교통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실효성들이 의문이 있고 있어요. 또 추가로 이제 사람들 많이 살고 있지만 김포라든지 아니면 신도시들 보면은 출퇴근 시간에만 대중교통을 딱 이용하고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출퇴근 노선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어촌이나 지방소 도시들은
이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고령자나 장애인 교통약자들은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지하철은 그나마 휠체어를 이용해 탈 수 있겠지만 버스는 저상형차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용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 대기하는 중앙차선에 가야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다려서 뭐 발판을 내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좀 그런 대중교통의 실효성과 농어촌 그리고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IT 기술 접목하여 대중교통의 보안수단을 만들어서 해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셔클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셔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딱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셔틀 아니면 서클, 아까 서클이라고 말하신 분도 있었었는데 셔틀, 셔클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딱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버스와 택시 그 사이의 서비스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셔클은 가까운 이동을 새롭게 하고 일상이 자유롭고 커뮤니티 모빌리티 서비스로 출발하였습니다. AI 경로 생성 기반으로 실시간 수요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 기존 버스들은 노선을 돌며 필요한 사람들이 타는 형태였다면 셔클은 수요에 따라 능동적이며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간단하게 셔클에 대한 그 소개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영상 잘 보셨나요? 대답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현재 셔클의 운영 형태는 다이나믹 라우팅, 탄력 노선, 농어촌, 교통약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이제 자주 들어가는 케이스고 수요가 있을 때 라우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되게 기존의 버스들과 비슷하지만 약간 수요에 따라서 동작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탄력 노선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분들이나 이제 농어촌 분들을 위해서 전화로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교통약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해서 셔클에 이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런 그 차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불리고 있는 킥보드도 셔클 앱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사실 셔클보다는 똑타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요즘 경기도에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똑타 앱을 통해서 뭐 지쿠터라든지 앞으로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셔클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파주, 세종, 대부도, 식사, 뭐 김포, 광교, 동탄, 평택, 향남 이제 그냥 이렇게 10개 지구인데 오늘로 한 11개인가? 12개 정도 이제 운행되고 있고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 한 올해까지 지금은 한 78대 정도고 올해 한 15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서비스를 2021년에 런칭했을 때는 은평에서 시작했거든요. 은평에서 시작했을 때는 한 2대? 3대?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아질 줄 몰랐어요. 지금 이거는 보시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운영 툴에서 관제 툴이라고 하죠. 관제 툴에서 이제 그 셔클의 청구 시간, 아침 출근 시간에 얼만큼 셔클이 운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어떤 라우팅에 누가 합승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추후에는 이제 다양한 미래의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도시의 교통인프라를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요즘 되게 UAM 같은 경우도 되게 모빌리티 서비스에 되게 핫한데 사실 U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투엔드를 가는 게 되게 이슈가 있거든요. 왜냐면 UAM을 타러 가야 되고 UAM을 타고 내려서 또 도시로 들어가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에도 셔틀 플랫폼이 들어가서 좀 더 다양하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기술 기반으로 한 통합 모빌 서비스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셔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또 KWD시고 WWD시니까 iOS에 관한 내용도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iOS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셔틀에서 iOS는 그 라이더라고 하는 사용자 앱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앱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이용해 보시면 iOS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가 비슷은 하지만 좀 다른 부분도 가지고 있고 특성도 다르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공존해야 되는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같은 스펙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도입한 게 있습니다. 클린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아키텍처인데요. 클린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독립적인 계층으로 분리하고 각 계층은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결합도를 최소화하고 유연하고 테스트 가능한 코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이제 엔티티라고 불리우는 그 계층은 핵심 로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도메인과 유즈 케이스를 넣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핵심적인 로직은 제 안쪽에 있는 엔티티 부분을 넣고 있고 유즈 케이스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의 행위를 정리하고 엔티티 계층을 조합하여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유즈 케이스에 될 수 있으며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인터페이스 계층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 장벽을 처리하는 그 계층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 API,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되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셔틀 서비스에 보면 지금 이 다음 장에 나오긴 하지만 gRPC라는 이제 네트워크 모듈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오픈할 때 스위프트 gRPC가 1.0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확실히 정식 런칭을 하지 않은 모듈을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약간 그 다음 장에 나오긴 하지만 셔틀 서비스를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레이어링 개념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로이드와 같이 하려고 이런 같은 아키텍처를 쓰고 있고 그리고 엔티티와 유즈 케이스를 작성할 때는 안드로이드 부분과 상의해서 같이 만들고 로직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스위프트나 컴포즈가 코틀린이 사실 언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협의해서 누가 먼저 만들면 그거와 똑같이 만들고 협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의해서 같은 코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핵심 로직인 코어와 서비스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즉 바깥에 있는 셔클의 이제 프레젠테이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각각의 OS에 맞게끔 표현하고 있고 컴포즈도 지금 안드로이드는 컴포즈도 쓰고 있고 저희도 스위프트 UI도 쓰고 있고 대부분이 UI 기시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핵심은 같이 가고 프레젠테이션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이제 gRPC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쓰시는 분도 있네요. gRPC라고 이제 구글에서 만든 리모트 프로세스 콜인데 이거는 이제 HTTP2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인데요. 간결하고 효율적인 통신을 할 때 프로토콜가 되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사용자 데이터를 진열하고 또 시리얼라이즈하고 디시리얼라이즈하기 편리하고요. 왜냐면 HTTP2 스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HTTP1보다는 훨씬 빠르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편하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듯이 그 gRPC를 쓰면 이 프로토라는 파일로 그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서버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이제 KWC라는 SSG의 프로토 파일이거든요. 저거를 서버가 프로토 서버로 배포를 하고 저 프로토 파일로 배포된 파일을 양쪽 플랫폼에 맞게 컨버팅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토라는 파일 자체는 저희가 서버에서 쓰고 안드로이드 쓰고 iOS 쓰고 그러면 같이 한 군데서 만들면 양쪽에서 세 군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되게 좋고 효용성이 높으며 이제 프로토만 나오면 사실 그 서버에서 비즈니스 로직이 나오기 전에 이 프로토 파일만으로도 개발이 선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해서 이제 약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툴로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 앱, 관제 툴, 또 이제 차량에 타서 셔틀 탔을 때 탑승객이 언제 탈 수 있고 언제 내릴 수 있고 이런 이제 탑승객 비이클 앱도 갖고 있고 드라이버 앱도 있고 보시면 맵 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류장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맵 툴, 또 지역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프로그램도 있고 인사이트 툴을 해서 이제 공공기관 동태를 통해서 DRT를 여기 도입했을 때 효용이 있냐 없냐를 파악하기 위한 툴도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것을 다 자체 개발하고 있고 디자인, 개발, 아니면 뭐 사업, 비즈니스, 마케팅까지도 같은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끝나면 네트워크 세션 뒤에서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빌티 서비스도 만들고 있으며 더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까 이제 퀴즈 2개가 더 남았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셔클이 몇 대까지 확장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오늘 말씀하셔가지고 150대. 일단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셔클에서 iOS와 안드로이드가 함께하기 위해 채택한 아키텍처는 무엇인가요? 너무 많은데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줄까요? 가위바위보? 네, 한 분 밑에서 3분 가위바위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분. 좀 올리시고 3분. 네네. 회색부터 해야죠.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뭐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끝나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